최근 들어서는 관세를 갑자기 풀어주겠대요. 트럼프는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실 이것은 금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크게 조정이 올 때라던가 이럴 때 저는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고 금을 매집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는 투스텝 채널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파급적인 행보가 금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 전쟁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졸이게 만드는데요. 때때로는 관세를 되게 압박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주식은 하락하고 안전자산들은 올라가는 이러는 한편,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다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또 주식과 암호화폐는 올라가는데 금은 또 조정을 받고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요소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트럼프의 행동이 어디로 갈까를 예측하면 사실은 예측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큰 그림을 생각하고 나머지 잔파동을 좀 무시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연 뭘 원할까요? 트럼프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 전부터도 트럼프는 원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안으로 이제 제조업들을 다 끌어모으고 이제 미국이 다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품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가 했던 게 바로 관세 전쟁이었던 거죠. 미국산 제품이 1000이라는 가격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상품이 다른 데서는 800이다. 그러면 이 상품이 더 매력적이니 이 상품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1200 이 정도까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타국의 상품과 서비스보다는 미국 내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하게 느껴질 테니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잘 팔리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관세를 갑자기 풀어주겠대요. 트럼프는 원하고자 하는 결론은 같은데 관세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실제로 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니다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만약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실제로 합의가 된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플라자 합의란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환율을 강제로 그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화의 가치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게 되고 한국의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는 다양한 변수가 또 나타날 겁니다. 뭐 하려던 관세 정책을 다시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 전쟁과 뭐 환율 이런 게 아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팡팡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상품과 서비스는 세상으로 뿌려지는데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던 달러가 다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실 이것은 금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들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가운데 이 본질을 두고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크게 조정이 올 때라던가 이럴 때 저는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고 금을 매집하는 편입니다.
올해 초에 골드바 판매 중단까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 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국경이 다 맞닿아 있지만 쉽게 화물선들이 드나들면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빠르게 공급이 채워지고 공급이 과잉될 때는 그 제품을 빠르게 수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적절한 가격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 시세가 결정되면 거의 그 시세대로 해외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요.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을 보면 워낙에 금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아서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급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뭐 가격이 크게 급변한 일이 비교적 적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전무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공급이 정말 과잉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아니죠, 금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6년 동안 이제 금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유독 높은 그런 김치 프리미엄은 1년에도 한 3-4번 정도 반복됐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다만 올해 초는 그 수준이 정말 거대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전처럼 정말 거대한 김치 프리미엄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이벤트다, 원래 발생해 왔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거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금 가격이 약간 더 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을 내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실물 투자를 하기 되게 매력적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이 정말 무섭게 금을 모으고 있죠. 거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500톤이 안 됐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00톤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와, 거의 20년 새에 4배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금을 모으고 있고, 이게 공식적인 양만 그렇지 사실 공식적이라는 말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공식적인 그 금 보유량이라는 거는 국가가 IMF에 저 금 이만큼 샀어요 라고 이제 보고를 올리면 이제 그게 공식 금 보유량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과 사우디가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런던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금거래가 활발한 곳인데요. 이 런던 금시장에서 런던 OTC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외 시장인데요. 여기서 중국은 금을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IMF에 보고한 양과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수입된 양,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중국의 금 보유량은 최소치로 잡아도 업계 전문가들은 5,000톤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무섭게 사 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정말 패권 전쟁을 원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패권 전쟁의 싸움 가운데서 결국에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정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함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태를 봐서 알다시피 중국의 어떤 패권에 대한 야망을 좀 더 공격적으로 드러낼수록 아마 스위프트 제재로 인한 그런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될 텐데, 이때 달러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통제받을 수 없는, 통제받지 않는 자산을 늘려놔야만 이런 패권 전쟁에서 좀 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패권이 됐던 국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제 미국까지 오는 이 순간들을 보면, 미국만 보더라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세계 패권을 이제 장악했을 때, 그때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무려 2만 톤이었어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미국 혼자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패권 국가들은 패권을 쥐는 그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금을 보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패권을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모아야 이 패권 전쟁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금 보유량을, 자국의 그 공식적인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금을 사도록 좀 더 많이 종용하게끔 만들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2002년에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세워서 아시아 최대의 금거래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을 정말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의 인식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었나요? 금은 이전부터 돈이었습니다.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은 돈으로서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1944년에도 이제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할 때 금을 돈으로 두고 이걸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 달러를 발행을 해서 금태환 제도라는 걸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금태환 제도, 이제 금본위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 막 엄청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의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거나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던 미국은 1970년대 이제 닉슨 쇼크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정말 큰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의 어떤 통제 하에 달러가 발행되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서 금은 중요한 자산이 아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시 금이 중요한 자산이 되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언제 또 종이 쪼가리가 될지 모르는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한다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순식간에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제 스물스물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다시 금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을 많이 소외시키고 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왔어야 됩니다. 좀 구시대적이다. 금은 통화 정책을 좀 잘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위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막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통화 정책이 당연히 영원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바꾼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어낸 그런 화폐는 그 많이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나중에 언젠가 다시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발행된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에 그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지금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말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되게 부정적이었고요. 하지만 이 인식이 점점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달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이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달러에서 다른 금으로, 다 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걸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